자, 일단 난이도 자, 중이라고 쓸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예상하는 게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미적분보다 훨씬 심해요. 풀 때랑 풀고 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한 자,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뜻은 해설 강의 듣거나 오답하거나 아니면 다시 풀면은 풀리는 게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쉬움이 큰 시험 문제를 좀 다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평을 좀 할게요. 근데 이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계산이 복잡하거나 특별히 이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해도 와 이게 진짜 어려웠다 라고 하는 문제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실수랑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잘못 봄. 이게 큰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 뭐 접근, 해석이 필요한데 자꾸 한 가지에 몰두하니까 문제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다가 좀 말리고 아니면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이 차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자, 여러분들마다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 내가 시험 시간에 왜 안 보였지? 왜 안 보였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자, 오늘 문제 해설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제 시험 볼 때랑 그 다음 풀고 나서 지금 오답을 하거나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풀 때는 안 보였는데 풀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보여. 그리고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리고 풀 때는 심지어 실수한지도 몰라. 근데 풀고 나니까 어이없는 실수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내가 왜 그렀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빨리 풀었던지 아니면은 잘못 봤던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한쪽에만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문제에 말렸던지 실수했던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이제 번호별로 좀 보시면은 고난도 문항은 15, 21, 22번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6평의 기조와 유사 올해 6평 2026 기조와 이제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뭐 11번, 20번, 22번 이렇게 나왔어요. 11번, 그 다음에 20번, 22번 완전 유사. 이거 기니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완벽하게 이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그 수열 점화식이 수열 점화식 문제가 어이가 없었죠? 16번으로 나왔지. 근데 제가 뭐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치, 혜연아? 민서야. 다른 번호로 나온다고. 심지어 3점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야, 그 높지 않은 확률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제가 3점으로도 심지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16번으로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22번 뿐만이 아니라 12번도 나왔어요. 12번도 이제 지수로그 함수. 즉 이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살펴보면은 지수로그 함수 문제들이 이제 좀 자주 출제가 좀 됐다. 좀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제가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 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일단 쭉쭉쭉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제 1번부터 쭉쭉쭉 넘기면서, 체크 포인트는, 뭐 있으면은 짚고 넘어가고, 제가 자세하게 해설할 문항들은 한 4문항 정도 이렇게 해설을 좀 진행할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걸리는 거 없을 거고, 자, 8번은 얘들아, 그 A, B로 계산하지 말고 연립하실 때, 이제 킥이라고 얘기할게요. 연립할 때 로그의 계산으로 해야 돼요. 로그의 성질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습관이 돼야지 좀 더 어려워진 문제에서 안 헷갈리고 막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서 연립을 하여라. 자, 이렇게 이제 교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자, 9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분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정적분. 근데 저는 정적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적분으로 잘 안 풀었을 수도 있는데, 자, 정적분으로 자, 푸시는 걸 추천하고, 제가 이제 해설을 좀 요렇게 좀 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좀 나열해서 실수 안 하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도 뭐 22번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좀 특이사항은 없었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이제 1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번은 체크할게요. 자, 12번, 22번 얘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 함수, 그래프, 식. 네, 22번을 보면서 제가 더 해결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얘가 중하로 나오고 난이도는 중하, 상으로 나왔다. 근데 웬만하면 두 문제 잘 안 주거든요. 두 문제 잘 안 주고, 뭐 22번 같은 문제 줬으면 12번은 식을 보고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 아니면 다른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유형이 중하, 상으로 나왔다. 요거 체크하고, 자, 저는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13번은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 부정형.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K가 6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 원래 수능이 안 그랬거든요. 평가원도 안 그러고. 그러니까 오답을 선지에 넣지 않아. 그러니까 국어, 영어랑 다른데 좀 이제 치사해졌어요. 이제 뭐 킬러 문항 안 낸다고 하고 이게 하니까 좀 약간 치사해진 것 같아. 그래서 3번을 오답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저는 3번이 이제 7개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답으로 써가지고 당연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면 너무 다행인 거고.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건을 한번 보니까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뭐 fx부터 쓸까요? fx 이제 2차 함수가 되겠고, 뭐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2. 이것부터 써야 되겠다. 2차 함수가 있잖아요. 그 2차 함수가 있으면 일단 인수분해 하겠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요. 근데 판별식이 또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제 붕 떠 있죠. 자, 붕 떠 있는 2차 함수가 돼서 fx는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라는 거를 일단 가져갈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볼게요.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리미트, 자, X가, 자, A로, 자, 한없이 다가가는데, 제가 인수분해를 해서 좀 쓰면, 자, fx 곱하기, 자, fx, 자, 마이너스 k 곱하기, 자, x 플러스 2. 자,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자, 그리고 이 값이 존재한대요. 존재한대. 자, 그럼 일단은 당연히 fx가 양수니까 첫 번째로는 분모가 뭐가 되면 돼? 뭐가 되면 안 돼?
그냥 0이 안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으로 이제 문제를 좀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fx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자, 뭐가 안 되면 되는 거야? 0이 안 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풀면 되겠지? 완벽한 이제 고일 수학이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자, x의 제곱, 자, 플러스 6 마이너스 k, 자, x, 자,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자, 2k,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0이 안 돼야 되니까 똑같이 떠 있어야 되겠죠? 자,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이제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요걸로 이제 판별식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자, 6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6에서 마이너스 빼고 하면은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자, 7개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앞서 있는 문제에서 막히거나 조금 급한 마음이거나 그리고 좀 빨리 넘어가면은 그냥 이대로 쓰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만 쓰면은 오답입니다. 자, 왜요? 왜 그러는 거야? 0분의 0꼴을 생각을 해야지. 그죠? 0분의 0꼴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0분의 0꼴이죠? 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도 되는데 이 x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x제곱을 가지고 있어도 없어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인데 자, 요 꼴도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k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뭐만 남는 거야? 자,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극한 자체가 얘가 x제곱이 남기 때문에 결국 극한이 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다가가고 자, fx분의 1만 남을 거야.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k는 6까지 써서 여기다가 한 개를 좀 써주시고 자, 2개 더하시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자, 8개가 되겠죠? 정답은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랑 0분의 0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하나만 좀 더 할게. 항상 이걸 봐야 돼. 자, 존재를 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이제 수능에는 또 응용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0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0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거 구분하는 것까지 자, 체크하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좀 보시면 문제 난이도 순서를 고려했을 때 하나 바뀌었다라고 하면 14번만 바뀌었거든요. 나머지는 난이도가 순서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난이도를 바꾸는 번호 순서 바꾸는 거는 거의 없었고 바꿨다라고 하면은 14번 바꿨습니다. 자, 14번은 자, 난이도가 낮아요. 난이도가 다운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13번 약간 헷갈리게 내고 14번 쉽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말리면 안 되고 그리고 14번은 여러분들 삼각함수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주기성이랑 그다음 대칭성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안 써도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주기성이 킥이야. 알겠죠? 주기성이 핵심이라는 거야. 지금 들어오신 분 저 자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주기성 쓰는 것만 체크하고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기성 쓰는 거는요. 자, 탄젠트 함수를 자, 이렇게 그리시고 얘가 A고 얘가 B인데 이 녀석 이 길이가 주기가 되겠죠? 그럼 주기는 파이에서 뭘 나누면 되는 거야? 파이에서 K분의 1을 나누면 되겠지? 그럼 주기가 K파이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또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K파이에다가 3으로 나누니까 점 A의 X좌표가
3분의 k파이가 나와가지고 p의 값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루트 3이 돼요. 루트 3이 돼가지고 p값. 그리고 그냥 쭉 가면 되겠죠. 이제 뭐 삼각형의 넓이로 쭉 가면 되니까 14번은 이제 주기성만 체크하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에서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완전 땡큐하고 풀면 되는 거고, 아마 대칭성이랑 플러스 다른 조건, 그리고 예를 들면 삼각형의 닮음. 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응용돼가지고 수능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번호마다 보는 겁니다. 자, 주기성만 생각하지 말고 대칭성 생각하고, 이제 플러스 조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조건은 삼각형의 닮음, 이제 수문 조건까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14번은 아주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오답률이 좀 높은, 자, 15번 문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일단 이 유형은 무조건 나올 줄 알았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수투에서 거의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새롭고 신유형이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계속 해왔던 거야. 그 대신에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 추론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고난도 문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제 3차 함수고요. 자, gx가 나왔죠? 자, gx는 인테그랄 0부터 자, x까지. 자,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dt. 그럼 딱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 두 가지 해야 되죠. 첫 번째는 x에다 0 대입, 지영이는 0이 되겠고, 자, 하나라도 안 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하면은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자,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플러스로 다항함수 그래프, 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다항함수 그래프 생각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 활용. 근데 이 문제에서는 넓이 활용이 아니라 이제 다항함수 그래프만 봤는데, 다른 문제는 이제 넓이 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뭐 계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 두 가지를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항함수 그래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넓이 활용은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수능은 넓이 활용까지 하는 문제로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넓이 활용은 플러스로 체크를 할게요. 자, 플러스로 체크를 하고, 자, 문제 좀 들어가면, 자, 가주권을 보시면, 자, g'x는 0 에서 서로 다른 실근은 4개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쓰겠지. g'x 이렇게 이제 구해놨으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구나. 그냥 그래프 활용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자, gx는, 자, gx는 x는 2와 6에서 극값을 갖죠? 그러면 뚫고 지나가야 돼. 뚫고 지나가야 되고, 얘들아 봐봐. 자, g'이랑 g'6은 어떻게 될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있겠지. 그러니까 접하는 게 아니라 뚫고 접하거나 아니면 그냥 뚫고 지나가던가, 그렇게 무조건 된다라는 거야. 어디서? 이육에서.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플러스로, 자, 만 들어갔니? 이런 조건 봤어? 이육에서만 뭐 극값 아니면 연속 불연속 이런 조건 들어는 봤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얘는 만이 아니야. 그럼 다른 곳에서도 극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만 아니야. 다른 곳에서도 2육에서도 극값을 갖는다. 도라고 쓸게요. 2와 6에서도 극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극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F6 곱하기 G2가 자, 지금 0보다 작다라고 나왔죠. 그럼 분명히 이걸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걸 쓰겠지.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해도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즉 뭐냐면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 조건을 만족해도 이 조건 때문에 탈락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런 거 얻어가시면 돼요. 이런 해결 전략.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고 F형은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좀 풀어줘도 되거든. 일단 솔루션 2는요. 자, 솔루션 2는 자, fx는 x 또는 fx는 마이너스 x. 헷갈리면은 이거랑 이제 같이 봐도 돼요. 알겠지? 이거랑 같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루션 2라고 쓰고,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절대값 x 0.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겠죠. 근데 이제 0을 지나야 돼. 0을 지나야 되고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4개가 생겨야 되는데, 잘 봐. 쌤이 그래프 추론 어떻게 하는지. 자, gx는 2와 6에서 극각까지니까 이 프라임 자체도 2와 6. 그럼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겠지. 지금 이 4개가 있는데 2랑 6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 추론하는 거야. 자, 이게 퍼스트. 그래프 추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해만 하면 안 돼요. 그래프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지금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 거는 G'2는 0이고 G'6은 0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절대값 fx랑 절대값 x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2와 6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뚫고 가야 되는 거야. 뚫고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얘가 뚫고 가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선생님, 얘를 뚫고 가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 그럼 그냥 하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 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리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교점 몇 개야? 3개죠. 교점 몇 개야 돼? 4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아, 그럼 좀 만나야 되겠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쉬워. 절대값을 씌웠으면 꺾어 올리겠지. 꺾어 올리는 게 좀 많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럼 꺾어 올리면 이렇게 꺾겠지. 근데 얘 만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꺾어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나, 둘, 셋. 아씨, 4개 생기네. 좀 안 되네. 그죠? 안 되니까 좀 줄여줄 수 있겠지. 어떻게 줄여주면 되는 거야? 접하는 걸로 근데 접하는 걸로 가면은 되긴 돼요. 되긴 돼요.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여기는, 근데 얘는 극값은 아니야. 뚫고 안 지나가니까. 왜냐면 절대값 fx,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절대값 fx니까 여기서 절대값 씌우면은 플러스, 얘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거야.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여기만 딱 그려볼게. 뿔뿔이니까 자,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거야. 뭐 감소하고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뭡니까? gx입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자 6이 되겠고 이 녀석이 2가 되겠고 얘가 0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그래서 너무 잘하신 거야. 너무 잘한 거야. 이거 접하는 거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 가나 조건은 만족하는데 F6 곱하기 G가 0보다 작다. 이걸 통해서 걸리는 게 있겠구나. 안 되는 게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근데 보니까 자 F6이 6이라고 했어요. 원래 Fx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F6이라고. F6은 6이라고. 얘가 Y는 절대값 X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여기 F6은 6이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6이에요. 그러면은 G2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G0이는 0이죠. G0이는 0이지. 이거. 네, 이거 안 쓰면은 여기서 하나라도 안 쓰면 틀린다 그랬잖아. 다 써야 되는 거야. G0이는 0이니까 여기서는 G2는 어떻게 돼?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번 바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걸로 거르겠구나.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9월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이제 항상 안 되는 걸 통해서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y는 절대값 x고 쌤, 얘가 2고요. 자, 요 정도가 6인데 자, 여기는 뚫고 지나가야 돼. 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가야 되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가 위로 가면 안 돼. 그럼 아래로 가야 돼. 근데 2에서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0에서 하나 만나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주세요. 그려주면은 요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6까지 가는 거지. 요 정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꺾어서 만나면 되겠죠? 꺾어서 만나면 되고 4개가 만나야 되니까 좀 더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이게 fx. 자, 그럼 절대값을 한번 씌워볼게요. 절대값을 씌워보면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꺾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 초록색 자체가 절대값 fx가 되겠고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자, g'x라고 생각하면 부호를 보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말이야. G0이는 0이고 2. G는 0보다 작아서 이 케이스가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뭐 이거 통해 가지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래프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볼까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자, fx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x가 괜찮네. 6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하는 거니까. 자, fx에서 x를 빼고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제가 a라고 쓰고 자, x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얘는요 f2가요 마이너스 2야. 얘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a 값이 바로 나오고 a 값은 4분의 1이 나오고 식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F8을 자, 구해 주시면 자,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번을 생각하지 않은 학생은 2번도 생각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 케이스가 어떻게 한 번에 나와? 그리고 그게 무슨 고난도야?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안 되는 케이스를 토대로 되는 케이스를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0번 보고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씨, 나 도형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 자, 이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형 문제인데 쉽게 나왔어요. 자, 빈칸 추론으로 나오면은 쉽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이게 도형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 아니면은 뭐, 6월 평가원은 수열 문제가 나왔거든요. 빈칸 추론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 자체를 해석해야 돼요. 자, 플러스로. 빈칸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 해석을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빈칸만 하는 게 아니라 빈칸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답 구하는 과정이 주관식이잖아. 뭐 P 더하기 지금 Q 더하기 R인데 제발 실수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어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럼 괴로워하는 거야?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둘 다 생각하면 돼. 괴로워도 해요. 괴로워해야지 이제 수능 때까지 실수하면 큰일 난다. 진짜 이게 수능이었으면 나 진짜 운다. 어떻게 한 번 더 할 거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다.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평소에도 내가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가나다 체크, PQR 체크 더하는 거 확인하자. 왜? 주관식이니까. 실제로 지금 이 도형 문제 이제 6월 평가원도 나왔죠? 뭐 도형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2026 6월 평가원 똑같이 이제 20번으로 나왔는데 거기 20번도 PQR이야. PQR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이럴 가능성이 무조건 50% 이상이에요. 절대적으로 50% 이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겠지. 대비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두 개까지 6월 평가, 9월 평가까지 나왔는데 또 실수한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고 그냥 풀면 돼요. 알겠지? 요거는 뭐 별다른 것도 없어. 숨은 조건도 없어. 그냥 사인 법칙 쓰면 돼요. 닮은 비라. 그래서 저는 이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러스로 말씀드리는 성질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원가 비례. 간단하게 많이 쓰이는 것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 자, 원가 비례에 대해서 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접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할선과 접선, 원주각. 자, 각 똑같고, 자, 요 녀석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두 번째. 자, 접선이 있어요. 할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C예요.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자, 그럼 A 곱하기 B는 C의 제곱입니다. 자, 이게 다 원과 비례인데 다 삼각형의 닮음이에요. 1번을 토대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자, 3번이 이제 20번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이 이 증명 과정을 이용하는 거야. 20번을 이용하는 건데, 자, 두 할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얘가 A고요.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면요. A, B는 CD야. 그래서 쌤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요. 그냥 빈칸을 읽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썼거든. 저는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이거 썼어. 이거 보자마자 7K 곱하기 7K 플러스 L, 5K 곱하기 5K 플러스 3L. 문제를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면은 빈칸 추론이 유리하다라는 거지. 빈칸 추론의 의존을 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푸는 방법을 아니까. 여기는 그 해설지잖아. 해설지에다가 빈칸 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바로 사용하면 돼. 이거 얘들아 이거 외우기도 쉽죠? 이거 눈에 딱 보이지 지금? 문제. 이거 그려봐? 이거잖아. 지금 요렇게 나왔잖아. 뭐 대충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역대 기출에서 또 많이 나온 거. 자, 원 하나 그려주고 이런 할선 정리. A, B, C, D. 자,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자, 요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제랑은 조금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도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야. 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봤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쓸게요.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건 자, A 대 B는 C 대 D. 이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요것도 알면 좋죠? 자, H의 제곱은 A 곱하기 B 마이너스 CD. 요거를 잘 모르니까 이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 자, 그래서 20번은 도형 문제인데 뭐 안 그래도 이게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서 좀 더 난이도가 더 낮고 다르게 나왔을 때 그리고 좀 유사한 성질들 할선 정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다른 도형 문제 나왔을 때 더 나이스하게 풀고 분명히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다라는 가정하에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1번 볼게요. 21번 누구야? 뭐야? 혜원이 민서. 이거 딱 보고 느낌이 어땠어?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좀 놀랬어요. 오씨 뭐야, 내가 그 설명까지 했거든. 제가 그 9월 평가원 대비하면서 풀어보지 못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작년 9월 평가원 21번으로 했거든요. 자, 이거랑 완벽하게 유사를 한데 근데 유사만 해요. 그래가지고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유사만 하고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 요게 이제 고1 수학이 이용이 된다. 고1 수학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고1 수학 플러스 이제 다항함수 그래프 좀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유형은 비슷하지만 좀 풀이 방법이 좀 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 자, 그래서 작년 9월 평가한 21번처럼 뭐 같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뭐 풀어보면은 잘 안 될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다른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fx는 x 3승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f'10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 9월 평가원 21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리고 한번 보는 거야.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등식 자체가 fx에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좀 2로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x제곱 자,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f 자, 2x 빼기 f0 자, 그 다음에 나누기 2x 가 자,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다라고 해봤자 물음표거든요. 이거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작년 9평 21번. 근데 지금 같다라고 해도 물음표야. 크거나 같다 해도 물음표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가면은 좀 물음표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자체를 풀어줘야 되고 또는 여기다 빼기 0 쓴 다음에 뭐 미분계수 정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유효일 거야. 이것도 잘 안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잖아.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거든. 결국에 이 문제의 킥은 그냥 연립부등식이야.
우리가 연립부등식 풀 때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걸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다 해보고 이걸로 가는 거야. 왜냐면 작년 9월 평가는 21번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풀이 방법도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저도 그랬고. 근데 안 되네 그러면은 내가 보지 못한 숨은 조건이 있는 거고 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럼 계속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fx가 그냥 아싸리 3차 함수니까 그냥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푸는 건가?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푸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걸 다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보자마자 대입하는 학생이 어딨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a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게. 웬만하면 미지수 3개 안 쓰는데 어차피 그나마 괜찮은 게 f' 10의 값은 자, 이거는 300 마이 플러스 그 다음에 2a 곱하기 10 플러스 b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랑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a랑 b랑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구하고자 하는 답도 봐야 되는 거야, 먼저. 자, 그럼 이제 미분도 하겠죠. 자, 미분을 해주시면 자, 3x제곱 더하기 자, 2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니은이라고 할게요. 얘 기억, 그 다음에 여기를 니은.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보는 거지. 자, 이제 뭐 하면 되냐면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알겠지? fx 나왔지? 뭐 대입해? 2x 대입해요. 그리고 c가 뭐냐면 f0야. f0. 이거 넘기면은 또 약분도 돼요. 그래서 얘 2차식 돼요. 이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입인가? 대입 같은데? 왜냐면 얘 2차 나오니까. 그럼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몇 차야? 2차 아니야? 3차 미분하고 2차도 했으니까. 2차, 얘는 4차. 그냥 얘는 뭐야? 그냥 2차 부등식, 4차 부등식이구나. 그 2차 함수, 4차 함수네.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자, x의 제곱. 자, 2차식 정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2차 부등식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ax 더하기 2 플러스 2분의 b가 0 이상이 나올 거야. 자, 2차면은 2차 부등식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0 빼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플러스잖아. 그럼 얘들아 판별식 D가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뭐 이렇게까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식을 정리를 좀 하시면은 자, a제곱은 자, 6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b. 이거를 그냥 정리를 이렇게 안 할게. 자, 일단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작년 9평 푸는 방법이 여기서 하나 나와요. 자, 이제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은 얘는 몇 차? 2차, 4차니까 4차 부등식 나올 거야. 그래서 4차 방정식을 좀 풀어주면은 자, x 4제곱. 여기서는 이제 수투 개념이 들어가. 고1들은 풀 수가 없어요. 4x제곱 그 다음에 2ax 더하기 b.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직선이죠. 1차 함수지. 직선이고 얘는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라고. 이 4차 함수를 제가 gx라고 할게요. gx라고 하고 인수분해도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니 안 그려지니? 그려지죠? 마이너스 2, 0, 2. 여기서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접하고 다시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가겠네. 얘가 이제 gx인 거야. 근데 gx가 항상 이 직선보다 어때?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렇구나.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얘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가면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B라는 녀석은
여기 쓰면 안 되겠죠. 여기 쓰면 어떻게 가도 만나니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1대 루트 2니까 아니면 미분하면 루트 2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4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이 0,b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b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a는 난 잘 모르겠어. a는 잘 모르겠는데 b는 확실해.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4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0이죠?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푸는 건 작년 9평 21번이랑 똑같아. 범렬이보다 크거나 같고 범렬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운데는 뭐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되겠지. 0밖에 안 되고 a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고 자 여기서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 자체는 조금 어수선한데 300에서 4를 빼니까 정답은 자 296이 되겠고 그리고 얘들아 찍을 때도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느낌상 막 여기 막 그래프 그렸으면은 300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찍을 때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면 얘들아 F'10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찍는 거야. 뭐 OMR코드 보고 뭐 1부터 999까지 찍지 말고 찍어도 300을 기준으로 얘는 300에서 뭘 더하고 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더 추론을 하는 거지. 찍을 때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작년 9평 21번과 조건이랑 문제는 완벽하게 유사했지만 그래도 푸는 방법은 4차 함수까지 이용을 해야 돼서 풀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안 보였으면은 뭐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썼어야 되고 자 일단 22번 제가 한 10분 동안 보고 자 끊었다가 확통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통은 해설이 조금 빨리 끝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22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 자 22번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자 2026 6월 평가원 22번 보다 자 난이도 낮음이라고 쓸게요. 풀이 들으면 바로 알아요. 난이도 낮음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제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수 로그 함수 문제 전략. 자 주제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유형. 자 첫 번째는 아마 지겨우신 2명이 있을 거야. 그저께도 똑같이 한 거 같아. 자 x좌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y값으로 식 세우기. 세 번째는 식 계산. 근데 6월 평가원, 올해 6월 평가원 22번은 식 계산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 계산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있잖아. 1번, 2번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직선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자 피타 닮음 합동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기타 등등이거든요. 기타 등등인데 일단은 한 70%는 이게 다 먹혀.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니까 이렇게 쓰고 이제 다른 조건과 플러스 도형의 성질을 쓰면서 해결을 하는 건데 이 조건 도형의 성질보다는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인다라는 거야. 22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았어야 되겠고 자 2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루션. 자 일단 그래프도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쓸게. 그래프
그리는 훈련. 항상 지우개 챙기시고 그린 다음에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이에다 연습장에다가 그리던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훈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볼게요. X축 Y축 먼저 그려주고, 자 그리고 제가 Y는 X 그래프 당연히 여기 없어도 그릴 건데 있으니까 당연히 그려야 되겠지. Y는 X.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얘가 Y는 자 로그 2의 X.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X승. 자, 그리고 점 A랑 B가 이제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뭔지는 잘 모르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점 A를 그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게 점 P라고 했어. 이렇게 길이 같겠지. 이거 무조건 그려줘야 돼. 알겠지? 무조건 그려줘야 돼. 지금 2의 X승이 안 나왔잖아. 그래도 그려주는 거야. Y는 X 대칭 있으니까.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또 문제를 또 보시면은 쌤 점 B도 있는데 쌤 점 B를 솔직히 어딘지는 모르거든. 이건 진짜 모르는 거야. 점 B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 자, 모르는데 제가 일단 되는 쪽으로 그냥 할게요. 시행착오 분명히 있습니다. 얘도 여기 길이 같고 여기도 이제 몇 도? 90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넓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됐나요? 그러면은 목표 설정이 되지 않아요? 목표 설정은 이 길이 구하고 선분 큐비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면은 높이 딱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을 제가 M이라고 할게요. MP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먼저 볼게요. 자, 답 자체는 사각형 APQB의 넓이가 되겠고 2분의 1 곱하기 QB 더하기 AP. 윗변, 아랫변, 높이는 뭐야? MP가 되겠죠. 자, 높이는 MP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지금 보니까 기울기를 다 사용할 수 있거든. 기울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조금 그림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Y절편의 차이가 요 녀석이거든요. 요 파란색.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렸을 때 이거를 쭉쭉쭉쭉쭉쭉 내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 쌤은 직각삼각형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Y절편의 차이가 2분의 13. 그럼 이 길이도 2분의 13이거든. 그리고 얘들아, 계산 복잡하면 의심해야 돼.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맞춘단 말이야. 너무 복잡하겐 웬만하면 안 해. 욕먹어. 얘가 2분의 13이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분 AB의 기울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7분의 6이라고 나왔고, 자, 모든 조건을 다 썼어.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어려워 보이는 거지. 자, 근데 그림이 조금 부정확한데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 보니까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대칭시켰으니까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 다 썼다.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들아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 같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7분의 6이니까 7 더하기 6은 13. 자, 야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야. 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기울기에 미친 사람이어서 이거를 7K라고 하고 얘 6K로 잡을 거거든. 근데 얘가 뭐야? 얘가 7K잖아. 더하니까 뭐야 13K네. 씨 뭐야 됐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몇 K가 되는 거야? 13K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K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길이가 단순에 나왔으니까 됐어. 나 이제 X좌표 설정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는 기출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식을 다르게 잡았을 때 숫자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계속 계산하면 안 돼. 다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K는 2분의 1이니까, 자, 쌤이 이제 다시 쓸 수 있겠죠?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아, 쌤, 그럼 얘가 7K가 아니라 2분의 7이 되겠고, 여기 6K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X좌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 한번 해볼까? 여기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걸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 근데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MP도 바로는 아니지. 이걸 구해야 되니까. 자, X좌표 T라고 설정을 할게요. 얘는 로그 2의 T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T에서 2 플러스 점 A는 2분의 7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다 쓸까요? T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죠? 점 A의 X좌표. 그럼 T 플러스 2분의 7을 여기다 대입하면 로그 2의 T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로그 2의 T 플러스 2분의 7에서 로그 2의 T를 빼는 거지. 로그 2의 T를 빼는 거지. 그렇구나. 그게 얼마? 3이 되는 거야. T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문제가만 풀릴 것 같잖아. 자, 그래서 T값은 2분의 1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문제 어렵지도 않아. 그럼 이제 순삭이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풀려요, 문제들이. 자, 왜냐면 그러면 점 B를 한번 봤을 때, 자, 점 B가 2분의 1, 자,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점 A를 보시면 점 A는 2분의 1에서 2분의 7을 더하니까 4,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니까 자,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A를 대칭한 점을 보니까 얘가 이제 A'이거든요. 얘는 Y는 X 대칭했으니까 얘는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Q라는 점도 Y는 X 대칭시키면은 XY 자리 바뀌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중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고,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자, 중점의 좌표는 P예요. 중점의 좌표 P여가지고 얘는 3,3이 되는 거야.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됐다. 됐다. 얘들아, QB, AP, MP 끝났어. 두 점 다 있잖아, 좌표.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끝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더 쉬운 방법은요, 얘네들이 다 1대1대 루트 2거든요. QB만 한번 볼까? QB만 한번 볼게. 자, 보라색. 그냥 X좌표끼리 빼고 곱하면 돼요. 루트 2로 곱하면 돼.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T인데 얘는 T가 2분의 1이고 Q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일 거라고. 그러면 이 길이는 뭐예요?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QB는 루트 2에서 뭘 곱하면 돼? 2분의 3을 곱하면 돼. 이러면 더 빨라. X좌표끼리 빼고 1대 루트 2,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루트 2, 1, 1대 루트 2. 항상 이걸 써야 돼. X좌표끼리 빼고 루트 2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AP도 똑같죠. A랑 P가 있잖아. 4에서 3 빼면 1이지. 끝났네. 1에서 루트 2 곱하면 되겠죠. 너무 빠르다. MP도 똑같아. 좌표 나와있지. MP 3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빼면은 뭐야? 암산도 되지. 4분의
13. 그렇지. 4분의 13에서 뭘 곱한다? 1대 1대 루트 2. 그러면은 계산도 빠르지. 그래서 올해 6월 평가원 22번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해설 들으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체감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 해석도 해야 되고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프 시행착오도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건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은 8분의 65가 나옵니다. 쌤이 확인까지 했어요. 네, 맞네요. 다 맞고 8분의 65가 나오고 자, 두 개 더하시면 자, 7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설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 오답 분석 잘하고 자, 9월 평가원은